가동연한의 상향과 우리나라의 가동연한,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의 가동연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접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에 국회에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 즉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법령 내용을 한번 먼저 잠깐 읽어볼까요? 정부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면 현실 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에 관한 표준 약관 등에서 취업 가능 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농업인의 정년을 70세로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정부에 이렇게 70세로 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개정안에 발맞춰서 금융감독원에서는 10월 22일에 약관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농업인의 가동연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그런 약관 개정안이었는데요. 만약 농업인께서 이 법안이 개정된 8월 12일부터 그 다음에 약관이 개정된 10월 22일 사이에 교통사고를 입어서 보험금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상향된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70세까지 가동연한이 인정된다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소득과 과실장애율입니다. 그러면 이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소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소득을 낼 수 있는 연한이 늘어나면 청구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 가동연한이라는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뭐 실무를 처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인데요.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 즉, 만 65세까지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걸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만 60세까지였던 것을 그나마 5년을 끌어올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가동연한이 변천된 역사를 한번 보면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상향 조정한 것이 1989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0세에서 65세가 된 게 언제냐? 2019년이에요. 무려 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보았던 우리 그 어르신들의 수명이나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어떤 수명이 늘어나는 이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30년이 걸렸어요.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데까지. 자, 제가 왜 법원이 이런 가동연한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동연한은 또 직업별로도 조금 달라요. 한번 볼까요? 가령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저 같은 변호사나 교인, 즉 목회인이나 승려는 만 70세로 인정하고 있어요.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은 40세 이상이 돼도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 이 인간의 어떤 수명이나 운동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또 다른 전문직인 한 의사는 만 65세였었어요. 저희 같은 변호사는 만 70세인데 비해서. 근데 2019년 8월에 이 의사의 가동연한도 만 70세로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하급심 판례도 있긴 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법은 대륙법이라고 해서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의 법체계, 성문법 체계를 본따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대륙법을 받아들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화하면서 이런 대륙법의 체계를 정착시킨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쭉 이렇게 대륙법 체계를 따르게 됐는데, 제가 이런 역사를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대륙법을 전수해준 일본은 어떤지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7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7세로 정한 것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이미 1960년대에 67세라는 가동연한을 인정을 했었던 거예요. 자,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평균 73.2세, OECD 국가 중에서 순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2017년 영국에서 발표한 더 랜셋이라는 학술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대여명은 2030년 정도에는 여성이 91세, 남성이 84세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이제 화두가 뭐냐면 은퇴 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화두잖아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일도 오래 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 기간도 늘어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닥쳐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고령화 시대를 생각한다면 물론 가동연한이라는 것이 어떤 손해배상을 책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도 장애를 입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소득을 잃게 되는 양도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70, 80까지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70세까지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일반 근로자의 가동연한도 70세로 상향을 하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한 70세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당신은 65세까지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규정을 지어버린다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가동연한의 상향과 우리나라의 가동연한,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의 가동연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접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